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을 못 박으면서 주변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들도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이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와 남구가 용호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용호 2기대 일원의 해양문화관광지구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부산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떨지 살펴봤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사하구 천마마을에 친환경 채소를 재배하는 스마트팜이 조성되면서 침체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함께 주변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하나씩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공항 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 착수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도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통해 2029년 12월 개항을 못 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될 주변 인프라 구축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덕신공항 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부전 마산 간 복선 전철을 부산 신항선과 연결하는 철도로 동남권에서 환승 없이 신공항으로의 접근이 목적입니다. 2026년 개통이 예상되는 부전 마산 간 복선 전철은 부산 진구 부전동과 김해시 진례면을 연결하는 32.7km 구간으로 전남 지역으로 향하는 경전선 일부가 될 예정이어서 신공항 주변 교통망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공항 철도 연결선은 총 길이 6.6km로 예타를 통과할 경우 내년 착공해 2031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예타를 위해 앞으로 2개월가량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남구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용호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이 물꼬를 텄습니다. 부산시와 남구가 사업의 빠른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남구에 있는 용호부두는 지난 2019년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 이후 유휴시설로 방치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남구는 부산 항만공사와 협약을 통해 부두 개발 전까지 임시 개방키로 하고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등을 열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로서의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 항만 재개발 사업이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부산시와 남구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손잡았습니다. 용호동부터 5, 6도까지 그 지역은 아마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역을 그냥 보는 지역으로만 남겨두는 것은 그 가치를 충분히 살리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는 2기대 1원과 용호만 5, 6도를 잇는 해안선에 해양문화관광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기대 1원에는 국제아트센터와 바닷가 숲 갤러리 등 예술공원을 만듭니다. 또 하수종말 처리시설 부지엔 공연장과 도서관이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합니다. 이 중 용호부두 항만 재개발은 부두 일원 8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호텔과 마리나 등 랜드마크 시설을 짓는 것으로 관광지구 조성 사업의 첫 단추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나 중재 역할에 나섭니다. 남구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만들고 도입시설의 인허가 등 진행을 맡습니다. 우리 남구의 용호만과 2기대 1호는 관광 인프라가 정말 풍부한 곳입니다. 앞으로 용호동의 항만 재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시의 협조를 통해서
큰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두 기관은 협약 이행을 위해 실무자 간 소통 창구를 만들어 협업키로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은 요즘 내 집 마련 시기를 언제쯤으로 할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김윤정 기자가 올해 부산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1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6%, 전세가는 0.03%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 원인은 대출금리 상승세에다 4분기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부산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크게 줄어듭니다. 부산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14,700여 세대, 지난해 25,200여 세대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고 2016년 16,000여 세대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월별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1월은 1,070여 세대, 5월과 6월에 2,000여 세대에 이어 9월엔 5,900여 세대로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값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인 입주 물량이 줄었고 기준금리 소폭 인하가 예상되면서 올해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회복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이제 갈수록 전체적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매매 가격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질 걸로 예상됩니다.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동래구로 5,200여 세대, 부산 진구 2,600여 세대, 사구 2,100여 세대, 해운대구 1,700여 세대, 강서구 1,000여 세대 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격 안정세를 이제 다져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정도가 내 집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 시에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적정 가격을 따져봐야 합니다. 매매 가격 대비해서 이제 전세 가격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아파트의 가격은 이제 적정한 수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세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임차인이 이 해당 아파트를 사기에 더 많은 이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거품이 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대출금리. 줄어든 입주 물량과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부동산 경기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하구 천마마을에 친환경 채소를 재배하는 스마트팜이 만들어졌는데요. 도시재생을 통해 지어진 스마트팜이 침체된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층층의 선반 위로 줄지어 심어진 작물들, 버터헤드와 카이피라 등 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샐러드용으로 많이 쓰이는 인기 채소입니다. 모두 스마트팜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재배시설에서 수확한 채소입니다. 씨를 뿌린 뒤 40일에서 45일 뒤면 이렇게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키우는 친환경 채소로 말 그대로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시험 재배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고 2차 재배도 이제 지금 바로 내일 모레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사하구 천마마을에 만들어진 스마트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습니다. 스마트팜 재배시설은 전체 215제곱미터 규모로 수직 공간 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한 번에 32,000포기를 재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문을 연 지 2달여 만에 첫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가꾼 작물을 어디에 파느냐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학교 급식소나 아니면 뭐 병원, 아파트 분여회 등을 활용해서 이제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편 천마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천마산 전망대와 감천 문화마을 카페 등 식자재 납품과 온라인 직판매를 고려하는 등 판로 개척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바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030 엑스포. 첫 도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와 맞물린 가덕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 등 주요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짚어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엑스포를 향한 부산의 도전. 하지만 119표 대 29표라는 참패로 도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2023년 부산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바로 엑스포라고 할 정도로 부산 곳곳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자 무엇보다도 허탈한 사람들은 바로 부산 시민이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엑스포가 됨으로써 그게 확 부산 전체가 바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이게 그대로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가 안 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유치됐으면 많은 분들이 부산 찾아와 주시고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웠던 것 같아요. 비록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엑스포 유치 활동 기간 동안 부산시의 자매 우호 도시는 기존 37개에서 49개로 늘어났으며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지난 9월 기준 125만 명을 돌파해 지난해 누적 대비 386%가 증가했습니다. 부산의 도시 브랜드 평판도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35년 엑스포를 향해 재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30이 안 되더라도 2035에서는 꼭 부산에서 부산 엑스포 개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다른 나라랑 그 홍보 영상 같은 거 비교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통해서 유치를 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의 뜻이 재도전에 있다면 강력히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30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쌓은 경험과 또 다양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2035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조금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선제적으로 강력한 추진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 베이징과 독일 베를린이 라이벌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엑스포 유치가 실패하면서 연계된 수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덕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등 굵직한 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법을 만들어 부산을 싱가포르처럼 세계 중추도시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2024년 부산시 주요 역점 사업에 정부 예산안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을 세계적 복합물류 거점으로 도약시킬 가덕도 신공항의 설계, 보상, 공사 착수비와 건설공단 설립 운영비 등 신공항을 2029년까지 조기 완공하기 위한 예산을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공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 사업 예산도 반영돼 한국 물류와 항만물류 간의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부산은 좀 지속
성장 발전 가능한 장기 플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 10년 이상 가덕 신공항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이제 유치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2030 부산 엑스포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겹쳐서 사실 시너지 효과를 조금 더 냈던 건 이제 사실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상태로 추진력을 잃지 않고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부산시는 2024년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원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엑스포 유치 과정을 통해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로 끝났지만 부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김대식 경남정보대학교 총장이 9일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사상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대식 총장은 2번의 차관급 직책을 맡은 행정전문가로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지낸 정책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사상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산시의 황령산 일대 개발 추진 계획 소식에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9일 황령산 봉수대에서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황령산 개발 저지에 본격 나섰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 개발은 특정 개발업자에게 거대한 산지 하나를 통째로 내어주는 특혜라고 주장하며 전면적 반대 운동으로 황령산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천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온천천 동래구 구간은 반쪽짜리 승격이어서 관리 주체가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에도 일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천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서 이를 반기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동래구 구간이 다소 애매해졌습니다. 이곳 대형교회를 기점으로 하부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건데 결과적으로 동래구 구간은 2개의 주체가 관리를 하게 된 셈입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면서 추진될 관리 사업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하천의 기능을 살려 홍수 예방과 같은 취수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지방하천은 체육시설과 산책로 정비 등 친수에 무게를 더 싣습니다. 때문에 동래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민 친화 사업도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하천의 경우는 치수가 좀 거의 다 방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수적인 부분의 주민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많은 협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동래구는 지난해 5월 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빛이 물든 쾌적한 온천천 조성 사업의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온천천 곳곳에 주민 친화 공간과 조명 분수 등을 설치해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온천천 국가하천 승격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과도 협의를 해야 해 과정이 복잡합니다.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를 했지만 이제 또 새로운 주체인 또 낙동강유역 환경청하고 또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긴 겁니다. 여름철 홍수 예방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희소식이지만 부산 시민이 찾는 대표 친수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기관의 원만한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청년의 나이 범위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일까요? 법에는 19세부터 34세까지로 명시돼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올해부터 청년 나이가 39세까지로 확대되는데요. 기대되는 효과, 보완해야 할 점을 박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나이를 19세부터 34세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규정하는 청년 나이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18세에서 39세까지, 전남의 경우 45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올해부터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 나이를 확대합니다.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한 좀 더 폭넓고 질 높은 그런 정책들을 올해
우리 좀 나이가 늘어난 청년을 대상으로 많이 접촉을 해서 저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올해 정말 많이 개발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로써 부산의 청년은 20만 명 늘어나 85만 명에 이릅니다. 부산시는 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을 10명 더 추가해 정책의 재구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는 만원 문화패스를 새로 도입하고 마음이음 사업 대상과 예산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청년 나이 확대로 정책의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완할 점은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과 새로 유입되는 청년의 융화를 이끌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 추진해야 합니다. 결국 단순히 청년 수를 늘리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라든지 또는 그네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수요를 빨리 파악해서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년 유출, 나아가 지역 소멸 극복의 대안인 청년 나이 확대.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선 청년과의 소통,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HCN 뉴스 박인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하구의 무료 법률 상담이 운영됩니다. 사하구는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1주 3주차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구청 본관 2층 상황실에 상담 창구를 마련해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하구 토지정보과로 전화해 상담을 예약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구포도서관 분관 부산영어도서관은 올해 말까지 재능기부 자원봉사자와 함께 영어 동화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세에서 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20분과 4시 10분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가 희망 어린이는 사전 신청 없이 월드4 퀴즈실로 선착순 방문하면 됩니다. 부산시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부산 콘서트홀의 브랜드 이미지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공연장 명칭을 확정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각각 3개의 후보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17일까지며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